안녕하세요. 노사라이브TV 신대표 신동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찍고 있는 취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나갔지만 취업급여 못 받는 경우 말씀드렸죠. 오늘은 반대입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사유로 나갔습니다.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취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법령을 보면은 13가지 사유가 적혀 있어요. 이제 정말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회사가 딱 봐도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해. 사장님이 우리 이제 좀 있으면 회생 절차 들어갈 거야. 아니면은 이제 청산 절차 밟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럼 근데 이제 내 발로 나가면은 취업급여 못 받을 것 같아. 기다려야 되나? 도산할 때까지? 그렇지 않아요. 도산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월급이 몇 달 밀리죠. 일을 하다가도. 이럴 때에는 자발적으로 저 먼저 나가겠습니다. 한 다음에 이 사유로 신청을 하면은 됩니다. 물론 고용보험 측에서는 회사에다가 확인을 해요. 진짜로 회사가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합니까? 아니면 지금 청산 절차 들어갔나요? 회생 절차 들어갔나요? 했을 때 진짜면 거짓말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그런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 말고도 권고사직이니 해고니 뭐니 수두룩 빽빽하게 계속해서 이미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대보험비도 밀려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이때는 내 발로 나갔다 하더라도 취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 퇴직을 권고받거나 권고사직 이런 것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권고사직인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먼저 손들고 나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일부는 인정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아파서.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몸이나 여기서 몸은 정신적인 질환까지 포함이 되겠죠. 아프고 그리고 기업의 사정상 더 이상 휴직이 허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 규칙을 보면 병가휴직이 2개월, 3개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 썼어. 다 쓴 다음에도 나이 몸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더 이상 쓸 수 있는 휴직이 없어. 이런 경우도 있고 사실 병가휴직은 회사가 줘야 될 의무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급으로 하는 것도 인정이 되고 처음부터 병가휴직 자체를 거절하는 것도 규정이 없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의사의 소견서 혹은 진단서를 바꿔서 이제 사직서를 쓰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사직을 하면은 회사에서는 자발적 사직 코드를 넣어요. 물론 세부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아파서 무슨 세부적인 사유 또 클릭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클릭을 해서 이직 확인서를 보내면 해당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죠. 그럼 신청을 하면 그 공단 직원이 일단 얼마나 아픈지 몇 달 동안 일을 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의사의 소견서를 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의사의 소견서가 정해진 기간은 없는데 2주 동안 일을 못해요. 3주 동안 일을 못해요. 이걸로는 절대 안 되고요. 보통 짧아도 한 2달에서 길면 3달 정도는 적어도 일을 못한다라는 소견서가 있어야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의사 소견서를 내야 되고 두 번째는 회사에다가 전화해서 그 휴직 있냐고 그래서 저희 회사 병가휴직 없는데요? 아니면 그분 병가휴직 다 썼는데요? 그럼 더 이상 휴직을 줄 게 없다는 확인서를 달라고 해요. 회사는 그럼 이분이 휴직을 다 썼습니다. 혹은 저희 회사는 병가휴직 제도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확인서 도장 찍어서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상담 오신 분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처럼 뇌출혈로 이제 쓰러졌다가 간신히 살아나셨던 분인데 그래도 외국 회사 다녀가지고 최대 2개월의 질병 휴가가 가능한 제도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회복되는데 정말 상당한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신 다음에 일반 병실까지 어느 정도 치료받아서 내려가시고 의사 소견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적어도 3개월 동안은 절대 요양을 해야 된다. 일 절대 못한다. 라는 소견서를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서 2달 동안 질병휴가 쓰고 그만두려고 갔더니 회사에서 질병휴가까지는 오케이 하는데 후임자 인수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서 3달 정도만 좀 더 다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 시점이 3달짜리 소견서 받은 시점보다 확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퇴사 시점에는 이미 3개월 의사 소견서는 만료가 됐고 다시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 되는데 뇌출혈로 살아나는 분이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근로 능력이 돌아와요. 그래서 의사 소견서상 치료 기간이 상당히 짧게 나올 가능성도 높고 몇 개월 동안 쉬어야 된다라는 소견서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을 받아줘가지고 몇 달 동안 일을 해서 월급은 받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회사 측과 어느 정도 딜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내가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만둘 것이고 이제 3개월 동안 더 인수인계를 위해서 다니게 해줄 거면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그 정도는 저희가 편의를 봐드려야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 처리를 하기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계약기간 만료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계약기간 만료는 자발적 사직으로 보기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유들은 이사를 가서 회사로부터 통근기간이 길어졌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나머지 사유들은 그냥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인터넷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업급여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길게 방송을 찍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빨리 경기가 다시 좋아져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줄어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